우리가 흔히 푸른 행성으로 부르는 지구는 사실 그 역사 대부분을 녹색빛으로 감싸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생태와 진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기 전인 약 30억에서 6억 년 전 지구 바다가 녹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닷속에 풍부했던 수산화철이 파란빛을 흡수하고 물 자체가 붉은 빛을 흡수함에 따라 녹색빛만이 남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시기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해낸 남세균이 전 지구적으로 번성하던 시기로 남세균은 엽록소뿐 아니라 피코빌린이라는 색소까지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녹색 영역의 빛을 흡수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4억 년 전 이른바 산소 대폭발 사건을 거치면서 남세균이 내뿜는 산소가 대기를 채우게 됐고 바다에 녹아있던 철은 점차 산화돼 해저 퇴적물로 쌓였습니다. 약 6억 년 전부터 이러한 녹색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이후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더불어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면서 지구 색깔도 지금 같은 파란빛을 띠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이 포착하는 푸른 지구는 주로 대기에서 발생하는 레일리 산란 영향이 큽니다. 레일리 산란은 빛의 파장에 비해 입자가 매우 작은 상황에서 빛이 물질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당시 대기가 지금과 유사했다면 반사된 녹색 바다빛과 산란된 파란빛이 섞여 청록색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가 녹색이었다면 우주에서 본 지구 역시 푸른 별이 아니라 초록별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 색깔이 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와 여러 연구진은 최근 수십 년간 위성 관측을 토대로 이미 적도 해역을 중심으로 녹색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온난화와 생태변화가 맞물려 식물성 플랑크톤 분포가 달라지면서 이번 세기 말에는 전 세계 바다의 절반가량이 녹색빛을 띨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즉, 태고적 녹색 바다였던 지구가 한바탕 푸른 물결을 거쳐 다시 초록의 얼굴을 내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 세르비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내무부 추산 약 17,000명, 민간단체 추산으로는 27만 명에서 최대 32만 명까지 몰려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인구 약 673만 명의 6분의 1에 달하는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정하며 이는 마치 미국에서 5,700만 명이 동시에 거리로 나온 것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현지 언론은 세르비아 군경이 군용 음향대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음향대포는 120에서 150데시벨의 초강력 음파를 직선으로 쏘아 표적을 무력화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노출 시 영구적 청력 손상이나 심각한 신체의 정시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르비아 내무부와 국방부는 음향대포 사용을 전면 부인했으나 시민들은 엄청나게 위협적인 소리가 순식간에 덮쳤다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오그라드 인권센터는 청력 상실, 호흡곤란, 혈압 상승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제보가 잇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만약 군이 음향대포를 배치했다면 이는 시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야당은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음향무기를 사용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2010년 G20 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시위 진압용 음향대포 도입을 추진했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작년 11월 제2도시 노비사드 2차역에서 중국 국영기업 컨소시엄이 보수한 건축물이 무너져 15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정부 부패와 실정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습니다. 4개월 넘게 지속된 시위는 수도뿐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까지 번지며 쇠를 키워왔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며 오히려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시위대는 음향대포 의혹과 인근 공원에서의 폭력 사태 이후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와 시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위가 재개될 경우 더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름 5mm 이하로 매우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항생제가 투여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세균의 항생제 내성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무함마드 자만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만든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대장균을 10일 동안 배양했을 때 항생제 내성이 현저히 증가했고 미세 플라스틱 제거 후에도 이 현상이 유지됐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한 오염원이라기보다 세균 내성 진화를 촉진하는 복잡한 매개체라고 지적하며 공중보건 차원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혈관질환과 심혈관계 문제에 대한 경고도 잇따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발표에 따르면 혈관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최대 4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류를 방해해 치명적인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뇌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지기능과 운동 능력까지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다양한 질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고 해조류 및 플랑크톤 생육까지 저해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야기한 어류와 해산물 손실이 연간 100만 톤에서 2,4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광합성 감소분 중 상당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과 연관됐다는 시뮬레이션 분석이 있었고, 이는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농산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연간 최대 1억 톤 이상의 농작물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인체 건강과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며 항생제 내성부터 심혈관 질환, 식량 안보 문제까지 복합적인 난제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차원의 사용 자제와 분해 기술 확보, 산업 공정에서의 발생 감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에콰도르 북서부 에스메랄다스주에서 발생한 송유관 파손 사고로 강물이 새까맣게 변하며 환경 오염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키니데 지역에서 약 40km 넘게 떨어진 에스메랄다스 강과 카풀강까지 기름이 유출돼 해안도시 에스메랄다스에 거주하는 약 25만 명의 주요 식수원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식수 부족에 시달리며 제방을 쌓고 강에 떠다니는 기름을 걷어내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오염으로 인해 물 공급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로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페트로 에콰도르에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에스메랄다스주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비코 비아시스 시장은 전례 없는 생태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의 식수 지원과 적극적인 방제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당분간 강물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현재 당국이 긴급용 물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트로 에콰도르는 산사태로 인해 송유관이 파손됐다고 보고 있지만 불법 굴착 혹은 외부 세력의 공격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에콰도르 수쿠비오스 지역에서 송유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외부 공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페트로 에콰도르는 구체적인 유출 규모와 정확한 사고 발생 시점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의구심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석유는 국가 경제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원주민 보호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 야스니 국립공원 내 석유 채굴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스니 국립공원은 610종의 새와 139종의 양서류, 211종의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타가 에리족과 타로마나니족 등 다수 원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동안 공원 내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강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에스메랄다스 사고로 인해 국제사회 역시 에콰도르의 석유 개발과 환경 보존 정책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들어 철저한 사후 조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